사회독서, 세상을 읽는 힘.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책 읽기. 첫 번째, 자유는 지켜야 하는 일이다. 세계 인권 포럼이 열리는 프랑스 서부 도시 낭트가 한때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서양 연안에 자리한 낭트는 18세기만 해도 노예선이 출항하던 항구였습니다. 낭트 시민들은 노예무역을 했던 것을 깊이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세계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죠. 인류 역사에서 노예는 언제 생겨났을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농사를 짓고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부터라고 말합니다. 생산물을 더 많이 가진 권력자가 노예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죠.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노예 제도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신분차별에 항의하는 거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인 1198년 만적이라는 노비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고 말하며 노예 해방을 위한 모의를 시도하기도 했죠. 만적의 선언은 프랑스 혁명보다 약 600년 정도 빠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한 해가 1863년입니다. 그보다 앞서 서유럽에서는 18세기 말부터 노예제도 폐지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영국은 1833년 대영 제국 내의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킨다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프랑스는 1826년 노예 매매를 금지하고 1848년 노예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그럼 이제 노예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을까요?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사실상 1200만 명이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방글라데시에서 한 의류 공장이 무너져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의류 공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류 브랜드 회사의 하청업체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제3세계 노동자들의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옷을 만들어 명품이라고 광고를 하죠. 그날 목숨을 잃은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은 비상탈출구도 없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비좁은 건물에서 일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사건을 두고 현대판 노예제라고 말하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고 비난이 빗발치자 몇몇 다국적 기업들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노동 착취로 만들어진 물건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부자 나라들이 일감을 주지 않으면 당장 돈을 벌지 못해 굶주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끌려와 고통받는 흑인 노예의 삶을 다룬 책으로 스토브인이 쓴 엉클 톰스 케빈이나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가 있습니다. 둘 다 출간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죠.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그림책 자유의 길입니다. 글을 쓴 줄리어스 레스터는 미국의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주로 흑인들의 삶과 역사,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림을 그린 로드 브라운 역시 노예를 주제로 여러 작품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이 책은 표지 그림부터 독자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온통 주름으로 뒤덮인 늙은 흑인의 얼굴, 갈라진 손톱과 구멍 뚫린 모자, 허름한 옷이 한눈에도 그가 노예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특히 가장 강한 느낌을 주는 것은 노인의 눈입니다.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노인의 눈에서 슬픔, 그리움, 체념 등이 연상됩니다. 짐작한 대로 이 책은 흑인 노예들이 미국에 끌려간 과정과 노예로 살면서 겪은 비참한 삶을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저자들이 작정하고 쓴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책장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장면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선실 안에는 천장까지 선반이 층층이 놓여 있고 선반 사이에 노예들이 누워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이 좁은 공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발과 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쇠사슬은 양쪽 사람들과 이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물건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이죠. 볼일도 누워서 보아야 했기에 선실은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병이 나거나 죽으면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만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항구에 도착한 뒤 물건처럼 팔려나가 목화밭에서 죽도록 일하거나 주인집의 종이 되어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자식을 낳았지만 주인이 맘대로 팔아버려서 평생 헤어진 경우도 허다했죠. 폭력을 견디다 못해 도망쳤다가 다시 잡혀와 무자비하게 매를 맞고 죽기도 했고요. 표지 그림 속의 노인이 바라본 것은 50년 전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50년 전, 그의 5살배기 아들은 주인에 의해 팔려갔습니다. 주인에게 끌려갈 때 아버지, 아버지 소리쳐 부르던 아들의 모습을 노인은 평생 눈에 담았습니다. 그 후로 노인은 아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100톤의 노예선에 400명 이상의 아프리카 원주민을 실었는데 그중 6분의 1이 항해 중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 살아남은 이들 중 3분의 1은 노예로 살다가 사망했다죠.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데려올 때는 추장에게 돈을 지불했지만 나중에는 약탈과 납치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약 300년 동안 1,500만 명이 노예로 팔려나간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장서서 노예 무역을 했던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등은 엄청난 이익을 남겼습니다. 자유의 길의 마지막 그림은 노예 해방 선언으로 자유를 얻은 흑인들이 힘차게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저자들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유는 자신과 자신이 살아온 시간에 책임을 지는 일. 둘째, 자신을 인정하는 일. 셋째,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일. 넷째,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지금도 배워야 하는 일이라고요. 이 그림책이 옛날 이야기로 끝날 수 없는 이유는 노예제도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노동자의 비극처럼요. 오늘날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 거의 절반이 어린이와 여성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강제노동이나 노예노동은 지금 우리 사회와 무관한 일일까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싫은 일을 억지로 강요당할 때, 약자라는 이유로 힘의 횡포에 굴복해야 할 때 우리는 노예와 다름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죠. 인권은 자유권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자유, 주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말합니다. 감정 노동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감정 노동이란 노동자가 직장에서 일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 발생하는 점을 말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객의 몰상식적인 언행에 시달릴 때에도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데 이를 감정 노동이라고 합니다. 감정 노동자들은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질환을 앓기도 합니다. 이들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유보다는 복종에 길들여지기 쉽습니다.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에 따름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권을 해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유의 길의 저자가 말미에 던진 말처럼 자유는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지금도 배워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 근육 키우기. 장애인들의 작업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자유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이유를 말해보고 대안도 찾아보세요. 몇 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일기를 쓰게 하고 일기장을 검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일기장 검사가 왜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생각해보세요.